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을 1년 5개월 만에 넘으면서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전화를 드렸고요. 먼저 대외적인 요인하고 대내적인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외적 요인은 가장 큰 게 미 연준 FOMC 보고서가 공개된 건데요. 그 보고서는 12월에 열렸던 연례 금리 결정 회의에서 연준 멤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의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거기서 양적 축소, 즉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불리는 양적 완화의 반대편에 해당되는 양적 축소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했고, 이와 같은 미국 시장 금리의 상승은 글로벌 달러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건 우리나라 서울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 사자에 대한 매수세를 높이는 이런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요인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서 교육 조건, 다시 말해서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의 가격 비율을 조사해 보면, 수출 물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반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12월 무역 수지가 크게 축소되거나 또 적자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우리가 수출로 해외에서 벌어 들어오는 외화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해외로 보내야 되니까 외화 수급이 안 좋아진 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반면 미국의 나스닥 등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니까 해외 주식 투자 규모를 늘리려는 이른바 서학개미 운동까지 가세를 하면서 외화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도 환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달러에 대한 강세는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까요? 일단 꺾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확인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 예상대로, 그러니까 연 3회 정도이고, QT를 검토하긴 했지만 그건 검토예요. 이 정도로 물러나면 달러의 강세가 진정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 조건 문제. 우리나라 국제 원유 가격 급등할 때 아무래도 무역 흑자가 줄어드니까 이 국제 유가가 좀 진정돼야 되는데, 최근 카자흐스탄 사태라든가 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들 속에 배럴당 국제 유가가 지금 다시 80달러까지 올라오는 등 유가 상승세가 아직은 꺾였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 두 가지 요인들을 놓고 보면 일단 당장은 달러 강세 요인이 더 우세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월달 열리는 미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중요한 달러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분기점이 오기 전까지 이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 중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어떠한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우리 주식시장 참가자 중에 행복한 사람은 없고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일 때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 시장을 빠져나가거나 또는 달러 강세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달러를 더 매수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급 기반은 약화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로 달러의 강세를 유발할 요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양적 축소에 대한 우려 기대 때문이라면 이거 역시 우리나라 수출 수요의 둔화 리스크를 부각시키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수혜라고 한다면 이제 내수 관련,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금융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섹터에서의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경제 전망 또는 수출 전망들이 어두워지거나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때 함께 움직이는 성향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이걸 방어해주는 경기 방어주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게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고요. 이런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일단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 각종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게 될 때 고통 분담해라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죠. 대표적인 게 2020년 코로나 상황일 때 은행들 배당하지 마라 라든가, 또는 전력이나 가스 요금들 이런 것들이 국제 원가 상승 요인들이 제때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잘 안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는 경기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또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버티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기업들 찾기가 어려운 게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계속 달러가 1,200원을 넘어선 상황으로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한번 전화를 드렸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